안녕하세요. 시 읽어주는 낭송가 서수옥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신유와 수필집 감독이 질 때입니다. 신유와 시인은 전남 해남 출생으로 지구문학 신인상 시 수필로 당선하셨습니다. 한국문인협회 회원이시며 사단법인 한국공연문화예술원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서울 포엠 페스티벌 전국신앙송대회 대상을 수상하셨고 2019년 지구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시집에는 예단 속 꽃편지, 수필집은 달빛 어린 흰 고무신, 감독이 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신유와 수필집 감독이 질 때 여러분과 함께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감독이 질 때. 신유화. 눈부신 5월 하순, 시장 가는 골목길 모퉁이를 지나는데 발뿌리에 차이는 감독이 눈에 들어왔다. 위를 올려다보니 2층 집 담장 밖으로 연녹색 이파리에 기름을 발라놓은 듯 햇볕에 반짝이는 큰 감나무에 황백색 감꽃이 만발했다. 그렇게 화려하지도 예쁘지도 않는 감독이 어찌나 사랑스러운지 길을 가다 말고 나도 모르게 길바닥에 널려있는 감독을 한 움큼 주워 들여다보니 내 어릴 적 시절이 생각났다. 내가 자라던 땅끝 마을 친정집은 대지 300평의 넓은 터를 가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과일과 꽃을 좋아하셨기에 갖가지 꽃나무와 과일나무를 심었다. 감나무, 살구나무, 배나무, 무화과나무, 앵두나무, 석류나무, 복숭아나무, 감로나무, 유자나무, 은행나무 등 앞들과 뒤뜰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유실수가 숲을 이루었다. 감나무는 종류가 다양했다. 단감나무, 장두감나무, 대봉나무가 있는데 모양과 맛이 달랐다. 감꽃이 필 때면 친구들과 감나무 아래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감독을 주어 지푸라기에 끼워 화환을 만들어 서로 목에 걸어주고 감독을 입에 넣고 그 떫은 맛에 서로의 찡그린 얼굴을 쳐다보며 두 눈을 꼭 감았다. 감독은 꽃이 질 때도 필 때처럼 고운 자태로 진다. 특히 큰 단감나무는 어찌나 많이 열리는지 감이 연그러 갈 때면 가지가 휘어져서 땅 가까이 내려왔다. 키가 작았던 어린 시절에 하얀 분가루가 묻은 감을 따서 옷섭에 쓱쓱 문질러 한 입 가득 물고 씹으면 아삭아삭한 단물이 입안 가득 고이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래서 봄, 여름, 가을에는 풍성하게 열린 과일 덕분에 입도 즐거웠다. 겨울에는 대봉과 장두감을 항아리에 넣었다가 홍시로 만들어 눈 내리는 한겨울에 먹는 맛은 일품이었다. 누가 먹고 버린 씨가 떨어져서 마당기 담장 밑에 뿌리를 내렸다. 식구들은 무슨 나무인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었는데 몇 년 뒤 예쁜 꽃이 필 때야 이웃집 순이 엄마가 복숭아 나무라 알려주셨다. 그러나 씨가 저절로 떨어져서 자란 과일나무는 열매가 작고 맛이 없다 했다.
순이 엄마는 읍내에서 과일 상해를 하고 있었기에 과일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 그래서 아버지는 그 나무를 잘라버리자 하시고 어머니는 그래도 꽃이라도 보고 싶다 하여 그냥 두기로 했다. 복사꽃이 환하게 필 무렵이면 벌들이 잉잉거리며 분주했다. 꽂힌 자리에 맺은 열매는 솜털이 보송보송 제법 복숭아 형태로 커갔다. 혹시 개복숭아가 아닐까 우려했던 우리 식구들은 비웃기라도 하듯이 열매는 아기 주먹 크기로 커가고 햇빛을 받은 쪽은 발그스레 얼굴을 붉히며 익어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신문지로 봉지를 만들어 하나하나 씌웠다. 그리고 염려하셨다. 텐실한 열매를 맺게 하려면 거름을 주어야 하는데 담장 밑이라 거름을 줄 수 없다며 안타까워하셨다. 얼마 뒤 햇빛 받은 쪽으로 몇 개를 따서 봉지를 열어본 어머니는 이렇게 크게 열리다니 반색하시며 신기해하시고 가족이 모여서 맛을 본 순간 모두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였다니 하며 감탄했다. 해가 갈수록 많이 열리고 열매의 크기도 커서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유실수가 됐다. 복숭아를 수확한 날은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되는 집은 저절로 나는 씨앗이라도 이렇게 복둥이가 들어왔다 고 부러워했다. 이웃집 순이 엄마는 과일 가게를 오래 했지만 이렇게 맛있는 복숭아는 처음이라고 감탄했다. 나 역시 그렇게 살이 연하고 당도가 높고 과즙이 많은 복숭아는 지금까지 먹어보지 못했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던 석류나무는 안방문을 열면 한눈에 들어오는 곳에 자리를 잡고 귀한 대접을 받았다. 거름과 물 주는 것을 특별히 신경을 쓰셨다. 내가 볼 때는 꽃도 예쁘지 않고 열매도 별로였는데 가을이 되면 빨갛게 익어서 저절로 입이 열리고 수정 같은 알알이 어머니의 마음을 즐겁게 했다. 얘 막내야 얼마나 예쁘냐. 보기도 좋은 것이 맛도 좋다. 석류알을 입에 넣으시며 행복해 하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다. 어느 해 가을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계실 때 친정집을 찾으니 안방 토방 앞에 가을볕과 나란히 앉아 계시던 아버지가 막내딸이 왔다고 반기며 좋아하신 것도 잠시.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지시더니 석류나무를 가리키며 너희 엄마가 너 다음으로 저 석류를 좋아했는데 주인은 떠났지만 올해도 저렇게 많이 열렸단다 하셨다. 그때 석류나무를 쳐다보니 주렁주렁 열린 석류가 수정 같은 이를 드러내고 웃고 있었다. 석류나무를 보시고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버지에게 건강 생각하셔서 어머니를 잊으라고 말씀드리고 내가 서울 갈 때 석류를 다 따간다 하니 아니다 몇 개만 남기거라. 너희 엄마 보듯 보고 싶구나 하시는 아버지의 눈빛에는 어머니에 대한 진한 그리움이 어려 있었다. 두 분 돌아가시고 어느 가을날 친정집을 찾았을 때 앞들과 뒤뜰의 그 푸르렀던 나무들은 고목이 되어 주인 따라 사라지고 잡풀 속에 살아남은 과일나무의 열매는 벌레들의 먹이가 되어 푸르렀던 시간들을 잊은 지 오래였다. 여전히 대문 앞에 육중한 은행나무만 큰 집을 지키느라
하늘에 닿을 듯 거목이 되어 있었다. 노란 은행잎과 땅바닥에 수북히 쌓인 은행알은 제 몸 썩혀 거름이 되어가고 있었다. 세월 앞에서는 자연의 이치대로 살아가는 법. 공기 맑고 풍요로웠던 그 시절은 이제 내게는 감독꽃과 그리움을 가슴 깊이 간직한 소중한 추억으로 남았다.